설 연휴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불화를 겪은 부부들을 위해 대구가정법원이 이혼을 막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전문 상담을 마련했습니다. 고속철도공사 피해를 입은 농촌 마을이 마을 발전기금 탓에 민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알아봅니다. 기성회비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립대학 측은 결국 기성회를 청산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 과제는 많습니다. 딸기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예전과 달리 서서히라는 고설 수경재배 방식이 보급되면서 농가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4년 만에 황사특보가 내려져 있어 외출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낮아서 출근길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몽골과 중국에서 발현한 짙은 황사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대구가 세제곱미터당 344 마이크로그램, 안동은 395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8배 안팎의 수치까지 올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황사특보가 발효된 건 2011년 5월 1일 이후 4년 만인데요. 늦은 오후에는 점차 약화되긴 하겠지만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는 곳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바깥 활동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황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황사와 함께 반짝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청송은 영하 0.7도로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대구가 10도, 청송은 9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는데요. 오랜만에 출근하시는 길 하늘 표정은 좋지 않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날씨였습니다.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설 연휴에는 부부 불화가 잦습니다. 실제 이혼 통계도 이를 증명하는데 대구가정법원이 명절 부부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 상담을 마련했습니다. 이태호 기자입니다. 평소 문제없이 잘 지내던 부부도 명절을 보내면서 크고 작은 다툼을 벌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라면 길고 긴 명절 연휴를 스트레스와 다툼, 그리고 짜증과 하소연으로 보내기 쉽습니다. 실제로 대구 가정법원에 들어오는 이혼 접수 건수가 명절 직후에는 평소보다 5에서 8%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명절 직후 늘어나는 이혼을 줄이기 위해 부부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이달 27일까지 운영합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잠복해 있다가 명절 때 이제 불거지는 거죠. 울컥하는 마음에 이혼을 선택하겠다던 부부도 상담을 통해 이혼이 당사자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조목조목 따져보고서는 화해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을 선택하셨다가도 상담 직후에 의사를 철회하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고요. 또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전화를 통해 상담 약속을 잡으면 전문가를 연결시켜주고 필요하다면 2번, 3번 상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108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는 오늘 시민들과 기관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담배를 끊어 모은 돈으로 일본에게 강탈당한 주권을 되찾자며 대구에서 시작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한편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다음 달 1일까지 관련 전시회가 열립니다. 세계 물포럼 성공 개최를 위해 헌신할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반 대구 엑스코에서 자원봉사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어 위촉장을 나눠줍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4월 12일부터 엿새 동안 펼쳐질 물포럼 기간에 행사 진행과 안내, 수송, 관광 등 14개 분야에서 봉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립대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를 납부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건데 국립대학 측은 결국 기성회를 청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성회만 청산하면 과연 국립대 등록금 사태 종식될 수 있을까요?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들은 기성회 청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를 거둔 주체인 기성회를 청산함으로써 대학의 책임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기성회와 국립대는 별개였을까요? 입학 때부터 해마다 기성회비를 포함한 등록금을 낸 국립대학생들은 정작 기성회 조직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기성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등록금을 낼 때에도 기성회비랑 학교 측이 같이 별개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성회비를 학생회비처럼 내지 않아도 등록될 수 있었다면 수업료보다 무려 3배나 비싼 기성회비를 낼 학부모나 학생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기성회비 인상 등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기성회를 대학 측 뜻대로 운영해왔습니다. 대학이 정한 초안, 그러니까 대학이 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까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회비는 대학에서 정한 거랑 마찬가지죠.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고지하고 징수한 대학 측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대학 측에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일관해서 고지하고 징수해 왔기 때문에 대학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추후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성회를 청산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대학을 위해 일해왔던 기성회 직원의 신분도 문제가 됩니다. 국립대학들은 기성회 직원들을 대학 회계상 학사직으로 돌려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회와 국립대학이 별개 기관이었다면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성회비는 그동안 시간 강사료 등등 대학 운영에 쓰여왔습니다. 국립대학을 세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학부모들이 대신 부담한 것입니다. 반환 소송의 시효는 10년, 지난 4년 동안 전국 국립대학에 거둔 기성회비는 5조 원이 넘고 10년치를 합하면 1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오는 5월부터 영유아 A형 간염 접종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대상은 2012년 이후 출생한 영유아로 생후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2번 접종이 권장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2번 접종에 10만 원가량의 개인 부담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면서 보건소를 포함한 가까운 지정 병의원에 가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형 간염이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되면서 우리나라는 14가지 질병에 대한 무료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난감과 아동복 등 어린이 제품의 정보 안전성 조사와 불량 제품 단속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와 노약자 용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5,700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은 리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난감과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와 LED 등기구 등 10개 품목은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해서 분기별로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속철도 공사로 피해를 본 농촌마을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마을 발전기금 때문에 민심이 갈리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장 임명제도도 갈등을 부채질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포항 복선 전철이 놓인 경주의 한 농촌마을. 터널 발파 소음과 공사 차량 진동 등으로 주택 균열과 농작물 피해가 나자 당시 이장은 시공업체 세 곳으로부터 마을 발전 기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어느 업체로부터 받았는지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일부 주민들은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진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래 돈을 근거도 없이 받아갖고 S, K 이래만 해가지고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 이장은 발전기금을 낸 건설사와의 합의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착복 의혹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피해 때문에 받는 돈 금액을 전체로 현재 통장에 다 들어있는 데 있는데 그거는 저도 10원도 안 썼으니까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오해를 증폭시킨 건 경주시의 후임 이장 선출 규칙. 올 1월 더 많은 표를 얻은 이장이 65세 이상이라며 경주시가 자격을 박탈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선거를 그 당시에도 왜 없었냐 하면은
선거를 해버리니까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분당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에 이장 임용 자격을 65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곳은 경주시뿐이고 경북도의 시정 권고마저 무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아직 제한 정도는 없다. 경주시대가 이제 규칙하고 건설 때 이걸 가지고 한 건치라. 그런 이해가 나는 권고를 하는 했습니다. 읍면 동장이 임명하는 이 통장 선출 제도가 오히려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티웨이 항공이 오늘부터 대구 상하이 노선을 새로 띄웁니다. 대구 상하이 노선은 월수금 주 3차례 운항하는데 대구에서는 오후 4시 45분에 떠나고 상하이에서는 저녁 6시 50분에 출발해 밤 9시 25분 대구에 도착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상하이 노선 취향으로 해마다 5만 명의 이용자가 더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일본 오사카 노선도 새로 생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임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넉 달 뒤인 8월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겨울철 시각과 미각을 자극하는 딸기 수확이 요즘 한창이죠. 하지만 수확하는 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쪼그려 앉아 일하던 예전 방식과 달리 서서 일하는 고설 수경 재배 방식이 보급되면서 요즘 농가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4년 전 귀농한 이일규 씨는 요즘 딸기 수확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밭에서 직접 딸기를 재배하는 토경 재배에서 서서 일하는 고설 수경 재배,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는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허리만 좀 피는 사람만 하면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고설이 그렇습니다. 지상 1.5m 높이의 선반을 설치해 재배하는 방식인 고설 수경은 허리를 굽히지 않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물과 영양분을 이용하고 땅과 떨어져 있어 탄저병과 같은 질병에도 강합니다. 또한 밀도 높게 키울 수 있어 생산량도 훨씬 많아지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비용입니다. 농가들이 고설 수경 재배로 전환하는 데는 비닐하우스 한 동당 5천만 원이 듭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농민들이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북의 최대 딸기 주산지인 고령에선 16농가가 4헥타르가량의 고설 재배를 시작해 아직 도입 초기 단계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설 수경 재배가 좋은 거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가로 확대되리라고. FTA로 수입 과일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과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딸기가 재배 기술 향상으로 경쟁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수탁기관을 공모합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연간 총 7억 6,8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수탁기관은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사업,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접수기간은 내일부터 26일까지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올 하반기 공연장의 정기대관 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받습니다. 대관 시설은 1,008석 규모의 80홀과 241석 규모의 소극장 비슬홀로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작품에 향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대관 기간은 비슬홀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이고 80홀은 여름 휴가철 25일을 빼고 약 5개월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오는 2017년까지 주요 도시 기반 시설을 완공한다는 목표로 올해 53건 1조 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 맞춰 개막되는 대구 야구장의 1,600억 원, 수성 의료지구 조성 사업에 6,300억 원, 무항로와 진박골 진입도로 건설 공사 등 12개 도로 건설 사업에 650억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또 CCTV 확대 설치와 공영주차장 조성, 수성유원지 동편 진입광장 조성 등에도 120억 원을 들일 예정입니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몽골과 중국에서 발원한 짙은 황사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대구가 세제곱미터당 344 마이크로그램, 안동은 395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8배 안팎의 수치까지 올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황사특보가 발효된 건 2011년 5월 1일 이후 4년 만인데요. 늦은 오후에는 점차 약화되긴 하겠지만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는 곳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바깥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황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낮부터는 구름의 양이 줄어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2도, 영천과 청도는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는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상주와 김천의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도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로는 구름의 양에만 차이만 있을 뿐 기온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